네, 안녕하십니까. 모아전기학원에서 발성배전 기술사 기본소반 강의를 맡고 있는 하용일입니다. 참고로 저희 연구반은 임성창 기술사님께서 또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그 110회 발성배전 기술사 문제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일단 여기 보시는 대로 전체적인 평가와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 문제, 일부 매 교시마다 한두 문제 정도는 다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충분히 충실하게 준비를 했다면 그 문제를 모두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교시 평을 한번 보고요. 1, 2, 3, 4교시 평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요번 시험이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내용은 약간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두 문제 정도, 그 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는 다음 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문제 정도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머지는 뭐 무난히 소화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도요, 약간 두 문제 정도는 어렵지만 나머지 네 문제는 충분히 기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4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정도씩 좀 처음 들어보거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남아서 선택해서 푸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총괄적인 1, 2, 3, 4교시 평은 이 정도로 맞추고, 그럼 매 교시, 매 문제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를 보시면 수험자의 기준에 따라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쉬웠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이, 그러니까 기본서와 웬만한 서브노트를 어느 정도 섭렵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고요. 그래서 정연파의 시력각과 평균값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회로 이론을 또 충분히 하셨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기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이 가능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2번 문제 보시면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래는 병렬 운전에 대한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5점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출제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10점짜리로 해서 이제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외에 뭐 위상, 파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상해 전방향이 있는데, 크기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가 다를 때 어떻게 되는지 벡터도 그리고 이제 설명하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2번 문제로 나왔는데, 그렇게 푸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 뭐 인슐레이션, 코디네이션, 스터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가 나와서 이제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딱 보고 이게 뭔 내용인가 했는데 이제 절연이죠. 절연의 이제 협조, 코디네이션이 이제 협조죠. 협조. 그리고 절연 협조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제 플랜트라는 앞에 단어가 좀 걸리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건대 1교시에 아까 한 두 문제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패스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연협조 쪽으로 이렇게 저희 그 전력계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절연협조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셨으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죠. 송배전공학에 이제 뒤에 절연협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푸셨어도 충분한 답안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4번 문제는 이제 차단 메커니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이제 차단기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얘기할 때는 이제 3상 여기죠. 변압기 3상 비동기 투입 시 이상 전압에 대한 것이 개폐 소재의 종류 뭐 6가지 거기에 이제 하나가 들은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것도 기출 문제고요. 기출됐던 게 이제 개폐 소재의 종류 6가지를 써라 뭐 이렇게도 나왔고, 그 전에는 개폐 소재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한 3-4번 출제됐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준비하신 분들은 아주 뭐 충분히 쓰셨을 거다. 여기 이제 정전 여기 내용은 없지만 이제 이행전압에 대한 얘기죠. 정전 이행전압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기술하셨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난이도도 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번 문제가 1교시에 두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려운 문제가. 그 중에 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죠. 출제가 됐었지만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 출제됐던 것 같고요. 50회 이전에 출제가 됐는지는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건축전기에서도 요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 계신 분이 냈다면 냈는지 아니면 직접 요런 쪽에 관계되시는 분이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문제는 대부분 수험자들이 이제 손을 대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했고 두 문제 중에 하나다. 어려운 문제 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6번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그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좀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매 교시에 한 문제씩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인가 4교시에 이제 한 문제 나오고 요거 나오고요. 1교시에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는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단히 이제 기본적인 문제다. 그 특히 전력계통공학에 보면 예제에 피우법 편에 보면요. 거기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에 이제 유효전력 손실과 무효전력 손실을 구하여라 해서 뭐 V분의 뭐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이제 i의 크기죠. i의 크기를 구해서 제곱을 하면 그러면 v의 제곱분이 뭐가 돼요? p 제곱 플러스 q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이제 유효전력 손실이 되고 무효전력 손실은 v분의 루트 p 제곱 플러스 q 제곱 곱하기 x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무효전력 손실이 되죠. 그래서 그런 피우법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신 분들은 뭐 예제로서 충분히 다 몇 번씩은 달아보셨을 거고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평이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하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7번 문제 또한 뭐 코로나에 대한 문제는 하도 많이 쉬운 문제 나와서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고요. 뭐 다방면으로 나왔죠. 인계전압 유도해라. 그리고 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뭐 영양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양과 대책 여기도 방지 대책 나왔죠. 인계전압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문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계전압의 그 정의라든지 아니면 인계전압의 의미적인 내용을 써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런데 이 문제가 10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계전압식을 유도하거나 이러는 거는 그건 25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써야 되나 그것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가장 평이한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렵게 문제를 낸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문제가 코로나 인계전압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봐서는 정의식 정도만 써주시고 인계전압의 의미 있잖아요. 인계전압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술해 주시면서 대책적인 쪽으로 방지 대책과 인계전압과의 관계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계전압식으로부터 방지 대책이 다 나오는 거죠. 전선의 지름 뒤를 굵게 한다든지 복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인계전압이 높아지니까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기술해 주시면 충분히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케이블 손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웬만한 책들에서는 모두 기본적으로 기술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손, 그죠? 그리고 유전체손, 연피손, 그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항손이고 뭐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기술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와 어떤 특징들, 방지 대책까지 방지 대책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술해 주시면 아마 무난하게 쓰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번 문제도 예전에 몇 번씩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거리 계전기죠. 거리 계전기의 이제 오동작이죠. 언더리치, 오버리치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한전 용어 해설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이제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 나눠줘서 용어 해설집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로도와 같이 그리면서 이만큼 언더리치 한다, 이만큼 오버리치 한다. 그런 내용까지 기술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답안지 작성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거다. 이런 거 뭐 이미 다 포맷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떴다 하면 이제 거의 단답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들 잘 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9번 문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문제는 정말 기본 문제죠. 이제 수력학을 시작하면 나오는 게 이제 연속의 원리와 베르노의 정리.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11번 문제는 언어가 좀 마이크로 가스터빈 처음 들어보지 않나? 예전에 한번 기출됐던 문제예요. 이제 75회인가 그때 나왔던 문제고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쉽습니다. 왜? 가스터빈이기 때문에 특징은 가스터빈의 특징을 쓰면 됩니다. 그게 결국엔 이제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특징이나 가스터빈의 특징이랑 똑같기 때문에 마이크로란 말은 좀 서형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형 가스터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기술을 하시면 특징이야 뭐 우리가 가스 하면 다 나오잖아요. 뭐 기동 정지가 빠르다. 뭐 그리고 가스는 청정 에너지고요. 그리고 나서 부하 추종성이 우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나쁜 특징은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기술을 해주시면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말이 좀 요 마이크로란 말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근데 무시하시고 답안지에만 이제 마이크로란 말만 가스터빈 앞에 다 붙이시면 되죠. 그럼 어차피 마이크로 가스터빈의 특징, 가스터빈의 특징이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별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프리커 대책이 나왔는데 뭐 이 문제도 뭐 거의 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본서에도 기술이 되어 있고요. 웬만큼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전력 품질에 대해서 고조파, 플리커, 뭐 순시 전압 강화, 뭐 순시 정전 이런 부분들은 다 포맷이 다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이제 그 서브노트화 돼 있죠.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충분히 뭐 쉽게 푸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기본서하고 약간 틀리게 이제 예전에 나온 책들 중에는 이제 델타 V는 ER분의 XQ 요걸 활용해서 왜냐하면 플리커가 이제 단축의 불규칙적인 전압 변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X와 Q를 가지고 X를 줄이는 방법, Q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이제 전압 변동이 줄죠. 이제 그거 가지고 푸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전체적인 냉면의 안에 들어가서 세세한 부분을 보면요. 그런 부분이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쉽게 푸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3번 역시 캐비테이션인데 이것도 정형화된 문제죠.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는데도 뭐 거의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주의할 점은 캐비테이션에 집중하다 보면 마지막에 토막의수를 빠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 보시고 하면 토막의수 안 쓰더라고요. 캐비테이션 쓰려니까 캐비테이션만 딱 써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막의수까지 정확히 기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비테이션 현상 이것도 난이도는 하에 거의 다 푸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교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압기 문제죠. 변압기에 이제 그 문제랑 절연협조의 문제 그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가 봐서는 뭐 거의 다 이미 기출화됐던 거고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푸시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1교시는 대체적으로 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교시를 보시죠. 2교시. 2교시는 이제 약간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출제를 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한 두 문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문제를 못 푼다면 나머지 문제를 100%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등한시한 문제가 하나 나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비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쳐서든 뭐를 해서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 문제는 다 기술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비접지기가 나왔어요. 비접지 선로에서 일선 지락사고 시 등가회로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성적 접지 방식 보면 이제 비접비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접지에서 한 상이 뭐 A 상이 지락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분류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등가회로 그려서 IG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IG를 구하면 아마 제2의 3 오메가 C2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성관전압으로 하면 뭐 루트 3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전이상들이 루트 300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가회로는 충분히 그리셨을 거고 그다음에 고장연료 IG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영상전압. 영상전압을 산출하여라 이렇게 했으니까 고장전류 및 영상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IG를 구하는 거를 그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비접지 선로를 고장 전류를 쉽게 검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검출이 안 되죠.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고장 전류 비접지 선로를 검출하려면 이제 GTP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GTP 설비를 하면 그 개방 델타단에 뜨는 게 이제 그 영상 전압이죠. 그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PTCT-B거든요. 전환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25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영상 전압 때문에 그거 하면서 영상 이제 IG도 구할 수 있고요. 해서 그 문제도 역시 이미 그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계산 문제로. 해서 그 개방단에 뜨는 전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거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씩 신경 써서 보신 분들은 뭐다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잠깐 걸리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거 전압을 줬어요. 6.6kV라고요. 그래서 전류나 뭐 이런 거 전압을 구할 때 전압을 V로 두지 않고 뭐로 둬야 된다? 전 6.6을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킬로볼트 줬기 때문에 이걸 구하려면요. 고장 전류미 이거를 산초식을 유도하고 뭐 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압도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안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 큰 그건 없어요. 없는데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난이도를 그래서 상으로 좀 봤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미 몇 번씩은 달아봤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난이도를 하러 봤고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뭐 전기 기기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발전 기초 이런 책에도 기술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 부하에 따라서 이제 진상운전이냐 이제 지상운전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기자 반작용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왜냐하면 한 번씩은 전기자 반작용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설명은 또 문제 풀이 때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때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중성점 잔류전압인데 이게 기본서에 있는 문제죠.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뭐 잔류전압의 정의, 영향,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쭉 기술하시면 거기에 이제 25점이기 때문에 이제 잔류전압도 구해야겠죠. 그래서 EN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까지 유도하시면 그림 그려 가시면서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난이도 하 쉬운 문제다 이거죠. 다 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력 표주의 시간 전류 특성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상으로 분류했고요. 아마 많은 수험자들이 갸우뚱해서 얘를 아마 패스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또 해보시고 직접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또 요거를 뭐 보호개전지국이라든지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면 접해서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또 특수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전이라든지 뭐 발전소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 역시 이제 프렌즈라는 이 시스템의 특징과 기술적 과제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프렌즈 시스템이 뭐냐? 요거를 좀 알고 있으면 그럼 뭐 내가 특징을 몰라도 이게 이런 거니까 아마 이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내가 3개밖에 모를 때 얘기예요. 하나를 어거지로 써야 될 때. 그럴 때야 뭐 어거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문제도 뭐예요? 거의 뭐 손을 못 대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뭐 거의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두 문제가 굉장히 좀 난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도 난이도를 상으로 봤고요. 그리고 좀 어려웠다 요 얘기고요. 4, 5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교시. 그리고 6번 문제는 뭐 이건 적용하다 있는 거고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환경 그런 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 다 썼겠죠. 뭐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거 XOX, NOx, CO2 거기에 뭐 분진, 그죠? 그리고 온배수 다 있습니다. 다 해서 다 쓰는데 다 쓰고 대책도 써요. 쓰지만 최근에 이거죠. 이슈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써줘야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도 좀 같이 곁들이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난이도 합니다. 이건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자, 2교시는 대략 이제 6문제 이렇게 봤고요. 2교시를 다시 한번 총평을 드리자면 2교시가 제일 그나마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려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4문제는 쓸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3교시 한번 보겠습니다. 3교시는 대체로 기출문제 위주로 평이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요 문제 역시 1번 문제 다들 어려워했을 텐데 얘도 기출문제예요. 이미 한번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4, 5회 전인가?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약 2년 전에 이렇게 기출됐던 문제고 그래서 그때 그걸 좀 보셨던 분들은 접근하기가 뭐예요? 한 번쯤이라도 이제 뭐 문제풀이를 듣고 그걸 내가 이런 걸 한번 공부해야겠다 했던 분들은 뭐야? 그나마 끄적일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만 아마도 자세히 모르면 뭐야, 다들 패스했겠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좀 알아서 요 문제로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은 건드렸을 거고, 그렇지 않다. 모험을 하지 말자. 왜? 5문제 다 쉬워요. 그 뒤에 5문제가 다 쉽기 때문에 그쪽에서 찾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얘를 패스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 상으로 봤고요. 한 번 나왔지만 그래도 뭐야,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뭐 용어 해설집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트리플이와 이제 안티 펌핑인데 이 펌핑 회로를 또 구성을 해야겠죠. 그 회로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차단기가 뭐예요? 나중에 투입되는 거죠. 이제 그 제페로 시퀀스에도 나오지만 투입된 이후에 뭡니까? 그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죠? 차단 투입 명령을 그 명령이 해지됐다는 걸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펌핑, 말 그대로 계속 투입과 뭐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뭡니까? 반드시 그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로를 구성하는 내용이 회로도도 나오고 뭡니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한 번씩은 뭐예요? 한 번이 아니고 뭐 여러 번 보셨겠죠.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으면 뭡니까? 준비를 하셨으면 충분히 뭐예요? 기술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시험에 피레기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3번에 이제 피레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치 위치도 저희 기본서에 나와 있죠. 피레기의 설치 위치 최대한 뭐예요? 피복기에 가깝게 설치하면서 그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식을 활용하면 그 식에 대한 고려 사항이 다 나오죠. 그리고 피레기 전격 전압식 고려 사항은 뭐예요? 이미 기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점짜리와 저거를 합쳐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문제를 낸 거고요. 제가 봐서는 뭐 거의 다 어려움 없이 뭐야? 기술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고요. 그리고 4번 문제도 변압기 보호장치죠. 뭐 정기적 보호장치와 기계적 보호장치가 있는데 기계적 보호장치의 대표는 이제 부우울제 계전기하고 충격압력 계전기, 거기에 뭐 방압병이라든지 방압병.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예요? 쭉 설명해 주시면 얘도 뭐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미 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력 케이블의 이제 트리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문제가 저는 난이도 하라고 했지만 쉽게 보면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 현상에 대한 얘기면 트리의 원인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알고요. 우리가 전기적, 화학적, 뭐 해가지고 물리적 해가지고 생물적까지 다 얘기를 하고 트리의 종류에 보면 이제 뭐 수트리하고 이제 전기적 트리 해가지고 수트리 안에 뭐 벤티드 트리 뭐 이래서 쭉 있잖아요. 있는데 나비수 트리도 있고 쭉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주면 한 바닥밖에 안 나와요. 많이 써봐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 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케이블 자체에 뭐예요? 전선과 그 저기죠. 전선과 그 연피 사이에 그 절연물이 있는데 그 절연물 내에 이제 C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 트리 내용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수식적으로 들어가면 트리도 약간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보기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뭐예요?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랬고요. 뭐 쉽게 풀면 또 쉽게 기술이 돼요. 책에 있는 내용만 좀 쓰시면. 그래서 난이도는 하를 줬지만 저는 이제 중 정도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또 보시면 6번은 이제 재상고조파죠. 그러면 어차피 그 재상고조파에 의한 영향이 있어요. 뭐 유도장애라든지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재상고조파들은 거의 아이제로이기 때문에 영상전류에 대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써주시면서 대책은 고조파 대책을 전부 쓰셔도 그 다음에 이제 재상고조파가 언제 흐르나 계통에서 언제 흐르나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죠. 변압기 철심포화에 의한 재상고조파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코로나에도 이제 재상고조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예요? 그런 걸 막는 게 뭐가 돼 또? 대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상고조파 자체의 대책이 있고요. 고조파 자체를 잡는 대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필터죠, 필터. 액티브, 패시브 뭐 해가지고 쭉 필터들이 나오고 다상화 나오고. 왜냐하면 다상화는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영상고조파잖아요. 근데 이제 다상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쪽은 빼더라도 여튼 필터 달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고조파 대책을 얘랑 연관성 있는 거랑 쓰시면 뭐 고조파야 뭐 무수히 저희가 공부하고 달아보고 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기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6번 문제도 이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교시에선 이제 한 문제 정도 아까 봤던 문제 있죠.
요거. 요 문제 정도 좀 1번 문제 정도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기술이 다 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교시 4교시인데요. 4교시에는 이제 기출 문제 중 잘 다루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어렵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한 번씩은 나왔던 문제들이 나왔어요. 한 번씩 기출됐던 문제가 나왔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출됐지만 공부하기 싫은 문제. 그런 문제들이 몇 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어렵더라도 좀 극복하겠다 하신 분들은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충분히 단련을 해서 가서 풀었을 건데 이거는 또 나오겠어? 하고 이렇게 제끼셨던 분들은 낭패를 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게 이거예요. 이제 격자도에 대한 내용. 격자도가 이제 기출 문제로 전에 출제가 됐고 그 전에도 이거는 나올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많은 그 얘기가 있던 문제예요.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나오지 않았었다가 얼마 전에 나왔고 다시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등한히 한 사람들은 좀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요. 그거를 보고 또 나오겠구나 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건 풀지 않았을까. 그러면 많은 어드밴티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상. 기출된 문제지만 상으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게 FRT라는 게 나와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쓰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전반적인 문해로 보면 이제 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연계 시 이제 고장과 관계되는 설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유추만 될 뿐이고요. 그 외에 뭐 특별히 정확하게 이걸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문제를 쓴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패스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문제 어렵다 그랬는데 그게 2번 문제예요. 그 FRT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굉장히 평이했다. 이건 뭐 이걸 못 푸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 대칭잡초법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다 풀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수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4번 문제는 저희 송배전공학에 있는 내용이죠. 송배전공학에 보면 분산 부하율과 분산 손실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하율과 손실계수의 관계도 거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푸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면 이제 TRV가 나왔어요. TRV. 그래서 차단 메커니즘을 좀 보시면 차단 메커니즘 내용 중에 TRV는 이제 지상전류 차단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제조모는 이제 진상전류 차단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온 이후에 이제 회복변압이 오죠. 그건 뭐냐면 차단기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차단 메커니즘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되고 차단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상전류보다는 어때요? 얘는 아무리 커봐야 2배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상전류 차단 시보다는 가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 6번 얘도 그래서 뭐 난이도 하로 했고요. 뭐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 얘는 그 저희 기본서에 뭐예요? 송배전공학 예제로 돼 있습니다. 예제 문제고요.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성 임피던스를 루트 뭐예요? 루트 L분의 C인데 이제 뭡니까? Z분의 Y죠. Z분의 Y로 해가지고 뭡니까?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을 통해서 그럼 이게 실험에 의해서 구하는 건데요. 무부하 시험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무부하 시험을 하면 전류가 재료고 어드미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락 시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락 시험을 하면은 전압이 제로이면서 전압이 같으니까 전압이 제로죠. 전압이 제로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를 할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을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에 대한 내용을 해주면서 특성 임피던스와의 관계를 이렇게 기술하시면 예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Y0하고 ZS를 구하죠. 이걸 구해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뭐다? ZS분의 Y0다. 뭐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다음 전파 속도 구하죠. 전파 속도 안에 이제 전파 정수 RL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우리 책은 RL을 구했는데요. 전파 정수 R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L분의 1을 이쪽으로 넘겨야 되죠. 거기까지가 최종 답입니다. 그것만 주의해서 하시면 푸는데 뭐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이런 거 나와주면 고마운 거죠. 이런 거 감사한 겁니다. 예. 그래서 4교시도 제가 보기에는 3, 4교시 굉장히 평이했고 그렇게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은 한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어렵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 문제풀이를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 일요일 날 문제풀이를 10시에 하는데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10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경품 행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나온 그 발송배정 기술사 책입니다. 책 굉장히 좋아요. 그 책 보시면 뭐 거의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3분과 5분과 이렇게 경품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또 동영상 무료 수강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눠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경품도 타시고 답도 맞춰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강은 8월 20일 날 개강을 합니다. 9시부터 연구반은 9시부터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서반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하기 때문에 뭐 2시까지 오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셔서 제가 봐서는 문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서뿐만 아니고 이제 그 서브노트 위주로 조금만 하시면 제가 봐서는 한 2년에서 3년 준비하시면 충분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그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 강사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할 거니까 많이들 참석들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문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문제 풀이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